안녕하세요, 흑마법사입니다. 5강은 두상 해부학 강의 영상입니다. 이번 해부학 수업의 목적은 두상 해부학에 대한 지식을 완벽히 이해하기 위함이 아닌 근골격의 해부학적 명칭과 정확한 위치를 알고 앞으로 수업에서 해부학 용어가 나왔을 때 서로 약속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수업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실제 조형업계 혹은 조수 입시 현장에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순 우리말이 아닌 한자어라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기본형 수업에 사용했던 교재를 그대로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화라는 건 눈을 보호하는 뼈죠. 안화의 한자 명칭은 눈한자에 움집 와자, 기와 와자 이런 한자어를 씁니다. 눈을 보호하는 기와 움집이다 라고 해서 안화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전두골이 나옵니다. 전두골, 앞전자에 머리도 골, 앞에 있는 머리뼈에서 전두골이라고 하고, 뼈를 얘기했을 때는 전두골이라고 하지만 요 튀어나온 거에 초점을 둔다면 전두윤기라고도 부릅니다. 이마에 윤기된 부분이 있다 해서 전두윤기라는 이름이 있고요.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정수리죠. 두정골이라고 합니다. 머리에 정점이다 해서 두정골, 뒤통수 후두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옆에는 측두골이라고 합니다. 측두골.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안아 위로 이 골 형태를 받고, 그 밑으로는 바로 밑에 코뼈가 있겠죠. 코를 뜻하는 한자어는 코 비자를 써서 비골이라고 부릅니다. 서양인들은 비골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비골의 깊은 점도 동양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이 있습니다. 비골만 높고 그 밑으로 연골이 꺾여 있으면 그게 매부리코가 되는 겁니다. 이 지점이 높은 상태에서 코가 꺾여 있다면은 매부리코의 형상이 나오겠죠. 매부리라고 해서 매부리코라고 합니다. 1강부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안화라는 건 점점 밑으로 뒤로 빠진다고 했죠. 어디까지나 계속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어느 지점부터는 막아주는 뼈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뼈를 관골이라고 부릅니다. 광이 아니라 관골입니다. 그럼 관골 할 때의 관자는 무슨 관자일까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광대뼈 관자라고 합니다. 딱히 설명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러니까 외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골이란 건 뒤로 넘어가면서 얇은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이 부분. 얘도 관골인데 따로 부르는 명칭은 관골활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보면 활 모양처럼 휘어있다 해서 관골활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활 모양으로 휘었기 때문에 가운데가 가장 배가 불러있다. 그 얘기는 정면에서 외곽이 되는 부분이 가장 배가 부른 부분, 이 지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아래턱뼈라고 하죠. 하악골이라고 합니다. 우리 얼굴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뼈, 바로 여기 하악골입니다. 유일하게 움직이는 뼈죠. 아랫니빨이 붙어있는 뼈, 이 밑에 부분이 전부 다 하악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턱의 각진 부분을 하악골이라고 부릅니다. 측면에서 하악골이 너무 앞으로 왔다 하면 이 부분을 뒤로 빼주라는 거고, 너무 뒤로 갔다 하면 앞으로 빼달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하악골이 있으면 상악골이라는 애도 있겠죠. 위턱뼈, 그러니까 윗니빨이 붙어있는 뼈를 상악골이라고 합니다. 이 구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구간. 입술의 양을 보통 상악골의 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얼굴에서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 안 한 부분이 있네요. 바로 이곳에 있는 뼈입니다. 유양돌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유양돌기. 실제로 귀 뒤에 만져보시면 존재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양돌기에서 붙는 근육이 목의 외곽을 담당하는 가장 큰 근육이거든요. 이 부분도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양돌기는 말 그대로 돌기죠. 볼록 튀어나와서 돌기라는 이름이 붙었고, 무슨 모양이냐? 유자가 전유자입니다. 우유할 때 유자요. 가슴의 형상을 닮은 돌기다 해서 유양돌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양돌기는 측면 얼굴의 바닥과 비슷한 높이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몸으로 넘어가면서 근육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쇄골부터 하겠습니다. 쇄골부터. 자, 쇄골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전거 핸들 모양으로 생겼어요. 위에서 보면 급하게 꺾였기 때문에 모양새는 자전거 핸들 모양으로 생겼다. 쇄골과 쇄골 사이에 절반 부분, 이 절반 부분에 뼈가 하나 막고 있죠. 이 뼈를 흉골이라고 합니다. 흉골. 흉골이라는 건 굉장히 긴 뼈예요. 지금 우리 두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 위에 있는 흉골 병 부분까지만 만드는데 그 밑으로도 길게 이어지는 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가운데 길다랗게 나와 있는 요 뼈 보이십니까? 이 뼈가 흉골이다. 이 윗부분에 존재하는 쇄골의 사이에 붙어있는 뼈를 흉골병이라고 하는데, 이 흉골병의 병자는 떡병자를 쓰더라. 왜냐면 떡 모양으로 생겨서. 떡 모양인지 모르겠네요. 메타몽 모양이죠.
그럼 모양새보다 중요한 건 쇄골과 쇄골의 절반을 막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얘는 쇄골, 얘는 흉골이죠. 그 쇄골 바로 밑에 이 첫 번째 갈비뼈가 있습니다. 요거는 정말 마른 사람이 아니면 웬만하면 잘 드러나지 않고, 두 번째 갈비뼈가 부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흉골변과 흉골 자루가 맞닿는 부분에 돌기가 생깁니다. 그 돌기가 두 번째 갈비뼈에 이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기본적인 두상을 만드는 것도 학원마다 스타일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여기에 반달 모양으로 뼈를 잡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제가 입시할 때는. 그 친구들도 그게 뭔지 알고 잡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해부학을 공부해 보니까 두 번째 갈비뼈가 나오는 이 돌출부를 좀 부각시켜서 표현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대학교 가서 실제 모델을 보니까 이게 보이는 모델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마른 모델은 첫 번째 갈비뼈까지 슬쩍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해야 될 게, 저는 목으로 올라갈 거예요. 사실 얘를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유양돌기에서 붙어서 나오는 목에서 가장 중요한 외곽이 되는 큰 근육이 있다고 했죠. 그 근육의 이름은 흉쇄유양근 혹은 흉쇄유돌근이라고도 부르고요.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합니다. 생김새는 유양돌기에 붙어 있어요. 유양돌기에 붙어서 살짝 뒤편까지도 붙어있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해부학 교재들을 보니까 이런 형상으로 생겨서 하악선 바로 뒤편, 실제로는 조금의 공간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제작을 할 때는 그냥 하악선 바로 뒤를 스쳐 지나가게끔 표현해 주시면 되고, 이 덩어리가 끝나는 곳은 흉골에 붙습니다. 흉골에 부착된다. 이걸 쇄골에 붙어 있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부학적으로는 흉골에 붙는 게 맞습니다. 쇄골에 붙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있어요. 바로 흉쇄유양근에서 갈라져 나오는 갈래근이라는 애가 쇄골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인 근육은 아니고 흉쇄유양근입니다. 흉쇄유양근이 이런 모양꼴로 생겼어요. 실제로 살짝의 층이 있는 모양새인데 하나의 근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외우기 굉장히 어렵죠. 부착 지점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흉쇄유양근의 본체는 흉골에 붙었죠. 그래서 흉자를 땁니다. 흉. 갈래근 쇄골에 붙어요. 쇄. 그리고 유양돌기에서 출발합니다. 흉쇄유양근 혹은 흉쇄유돌근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뒤로 넘어가면 후두골에서 나오는 근육이 있어요.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승모근이라는 근육이에요. 승모근. 승모근은 내가 알기로는 어깨였는데, 근데 출발 지점이 여기예요. 끝나는 지점이 쇄골의 외측 상단 3분의 1 지점입니다. 그럼 얘하고 얘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면 승모근의 양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큰 근육이에요. 승모근은 우리가 두상만 만들기 때문에 상부 승모근까지만 만드는 거고,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이 밑에 있는 요 끝까지가 다 승모근의 영역입니다. 우리 몸에서 웬만큼 큰 근육들은 다 세 개로 나뉘어요. 역할도 세 개로 나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얘는 상부 승모근이 되겠죠. 그 뒤에 7번 경추 안에도 있어요. 7번 경추. 일단 7번 경추 지금 이름만 얘기해놓고 다른 데로 넘어가겠습니다. 승모근의 부착 지점이 쇄골의 외측 상단 3분의 1 지점에 있고, 외측 하단 3분의 1 지점에는 어떤 근육이 온다 했죠? 삼각근이라는 어깨 근육이 온다. 어깨 근육도 굉장히 큰 근육으로, 이게 어깨 근육이에요. 이거 다 어깨 근육입니다. 삼각근 3개로 나뉩니다.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은, 쇄골에 붙어있는 이 부분까지는 전면 삼각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승모근과 삼각근이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도 있다 라고 저번 강의를 보셨다면 알 겁니다. 쇄골 아래에 붙어있는 근육이 있어요. 이런 모양꼴로 대흉근이라는 가슴 근육입니다. 빵빵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초라한 모양일까요? 이건 역시 대흉근도 큰 근육이기 때문에 3개로 나뉘는 겁니다. 얘는 쇄골에 붙어있는 상부 대흉근이 되겠죠. 상부가 되고, 그리고 흉골 중간부에 붙어있는 대흉근도 있고요. 그리고 늑골이 넘어가면서 붙는 하부 대흉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해부학적인 거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유튜브를 보고 3개로 나눠서 근육 운동을 했을 거예요. 이 윗가슴은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중간 가슴은 그냥 평벤치로, 밑가슴은 디클라인으로, 그런 거는 다 나눠서 했는데 막상 지금 해부학으로 들으니까 굉장히 낯설죠. 얘도 마찬가지로 전면 삼각근, 측면 삼각근, 후면 삼각근 전부 다 나눠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막상 들으니까 낯설죠. 지금이라도 알면 됩니다. 쇄골에 실제로 붙어있죠. 쇄골에 붙어있고 흉골 부분에 붙어있고 늑골에서 치고
올라오고 얘네들이 순차적으로 겹쳐 있습니다. 상부에 있는 애가 제일 위로 올라가고 중부에 있는 애는 그 밑으로, 하부는 또 그 밑으로. 그래야지 팔을 들어 올릴 때 근육들이 펴지면서 팔을 들어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전면 삼각근과 대흉근 사이에 빈 공간이 있다. 그 부분이 오목하다. 요거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빈 공간은 오목하다고 했죠. 오목한 곳이 또 어디 있을까요? 흉쇄연근의 본체와 흉쇄유양근의 갈래근 사이, 이 부분도 살짝 오목하겠죠. 그리고 요 해부학적인 거는 사람마다 좀 보이는 양상이 달라요. 피부를 벗겨보면 다 있지만 누군가는 약하게 발달했을 수도 있고 혹은 더 뒤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피부 표면상에서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굳이 어설픈 해부학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굉장히 억지스럽고 오히려 조형의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은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뒤로 넘겨서 아까 대충 이름만 얘기하고 넘어갔던 7번 경추, 6번도 아니고 8번도 아니고 왜 하필 7번일까? 제일 튀어나온 목뼈입니다. 목뼈. 고개를 숙였을 때 목 뒤에서 튀어나온 뼈가 만져질 거예요. 걔가 7번 경추예요. 해부학적으로 이게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여기 7번째 경추가 오는구나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7번 경추 위로 꺾인다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이 꺾임을 기준으로 해서 턱과 비교할 수 있는 초반에 정말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목의 기울기를 잡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지표가 되고, 7번 경추와 쇄골과 쇄골 사이 오목한 숨골, 그리고 턱 끝점에 삼각형의 도형을 눈으로 그려서 이 커다란 도형을 하나, 둘, 세 개의 커다란 삼각형을 눈으로 그려서 대상을 단순화해서 보는데도 힌트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7번 경추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부학적인 설명을 해드리자면 후두골 바로 밑에서 1, 2, 3, 4, 5, 6, 7, 7번째에 나오는 애를 7번 경추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 밑에 있는 애들은 8번 경추가 아니고 뭐냐? 흉추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척추라는 게 통틀어서는 척추라고 얘기하겠죠. 얘도 3개로 나뉘네요. 목뼈를 담당하는 7개의 경추가 있습니다. 그럼 목 디스크가 생겼다? 이 경추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게 되겠죠. 그리고 그 밑으로 12개의 흉추가 있어요. 흉추의 특징은 갈빗대가 붙는다. 그럼 갈빗대가 붙는 거엔 흉자, 가슴 흉자가 붙는 것도 말이 되겠네요. 그죠? 아까 앞에서 봤던 흉골에서 갈빗대가 나오죠. 이 첫 번째 갈빗뼈가 쇄골 바로 밑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흉골에 붙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얘가 어디로 갈까요? 뒤로 가서 7번 경추 밑에 있는 1번 흉추에 붙습니다. 갈빗대가 12쌍이기 때문에 흉추도 12개가 된다. 갈빗뼈가 다 붙고 나서 남는 이 구간 있잖아요. 우리 몸의 중심을 담당하는 얘를 요추라고 합니다. 허리 디스크가 터진다? 이 요추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도 견갑극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날개뼈를 얘기하는 거고, 이 날개뼈에서 가장 튀어나온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라는 건 극을 얘기해요. 튀어나온 곳, 튀어나온 가시가 있죠. 이 가시가 위에서 봤을 때 쇄골을 감싸고 있어요. 여기서도 가시가 드러나죠. 쇄골을 감싸고 있더라. 어느 지점에서는 꺾여요. 이 두상을 만들 때 꺾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견갑극의 가장 정점에서 양을 꺾어서 앞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이 꺾이는 부분의 위치가 도대체 어디냐? 쇄골에 꺾이는 곳에서 수직으로 관통해서 찾아주기도 해요. 쇄골에 꺾이는 곳에서 수직으로 관통해서 이 꺾이는 포인트를 찾기도 하더라. 관통해서 찾아주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안화의 두 번째 꺾임에서 수직보다 살짝 빗각으로 넘겨주다가 센터라인에서 수직으로 내려주면 유양돌기의 뒤편이 오고 전두윤기의 정점을 그대로 수직 관통하면은 승모근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이죠. 이 꺾이는 부분을 찾을 때는 쇄골의 꺾임에서 관통해서 넘겨줘도 되고 그냥 감으로 까도 됩니다. 그리고 없으면 만들지 마세요. 보통 모델들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보이지가 않아요. 자연스럽게 넘겨만 줘도 괜찮습니다. 오목한 부분 얘기하다가 또 얘기를 안 한 부분이 있네요. 여기 오목하고 여기 오목하고 그 다음 여기도 오목해요. 여기도 오목하고 엄밀히 말하면 이 부분도 목젖이 나오는 이 구간도 오목하고 이 부분도 오목합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흉쇄연근과 승모근 사이에 빈 공간.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빈 공간 아니죠. 사각근이라는 근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빈 공간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특히 발달된 사람이 아니라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각근이 총 3개가 있거든요. 그중 하나의 사각근이 이쯤치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속에서 경추에 붙어 있는 근육이에요. 얘가 피부랑 섞였을 때 승모근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승모근을 목 옆에다가 빼야 될 것만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근육이 있는데 그 부분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승모근은 목 뒤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목 뒤에서 빼주시고, 아 여기에 보이는 뭔가 목 옆에서 나오는 것 같은 이런 덩어리는 사각근의 영향이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 근육이 여기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살짝 보이네요. 요 근육이죠. 요 근육이 피부에 덮이면은 뭔가 승모근을 옆으로 나오게끔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목젖 남았어요. 목젖 2개 있고, 목젖은 갑상연골과 윤상연골이라고, 위에 있는 갑상연골이 큰 목젖, 밑에 있는 윤상연골은 좀 작은 목젖입니다. 갑상연골의 갑은 방패갑자, 갑옷갑자 이런 한자어를 써요. 정말 생김새가 찾아보세요. 방패처럼 생겼어요. 이런 모양새로 생겼고, 윤상연골의 윤은 바퀴윤자를 씁니다. 사륜구동 할 때 그 윤이 바퀴윤이죠. 말 그대로 동그랗게 얘네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목젖이 크고 밑에서는 살짝 약해진다. 여자는 이게 더 약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빗면으로 빠지는 곳들 때문에 목에서의 원기둥과 이 육면체에 대한 설명도 이해가 되시겠죠. 흉쇄이형근이 센터에 있고, 그리고 사면의 양, 빈 공간은 빗면으로 빠지고 뒤에 승모근 있고, 그리고 앞에 목젖 있고 여기도 빈 공간. 결국엔 이런 각진 육면체의 모양이 나오게 된다. 자, 오늘 해부학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물론 얼굴에서 근육에 대한 설명은 많이 안 드렸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일단은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5강 수업도 수고하셨습니다.